군 관물대 창고병의 탈출. 군대의 창고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산더미처럼 쌓인 식량, 든든한 보급품. 하지만 여기 북한 함경북도의 한 창고는 달랐습니다. 텅 빈 선반, 쥐가 지나가는 모습, 앙상한 병사의 뒷모습. 하루 식사라고는 옥수수 죽 한 그릇과 감자 3알. 창고를 지키는 창고병이었지만 정작 그 창고는 비어 있었고, 그는 매일 밤 굶주림이라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워야 했습니다. 이대로 굶어 죽을 것인가, 아니면 목숨을 걸고 지옥을 뚫을 것인가. 오늘 이야기는 좁고 더러운 배수로를 기어 총구가 겨누어진 두만강을 건넌 한 남자의 처절한 생존 기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탈북 이야기 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내용은 실제 탈북민의 증언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믿기 힘들지만 분명히 존재했던 진실입니다. 이 놀라운 여정을 끝까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을 지속하는 힘이자 여러분에게 더 나은 이야기를 전하기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럼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군 관물대 창고병 강철민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오프닝. 북한 군부대 평범한 창고병 감자 3개로 버티며 빈 창고를 지켰습니다. 어느 날 상상 못할 선택을 합니다. 북한군 감시망을 뚫고 9일간 탈출을 감행합니다. 침묵. 창고 병사가 어떻게 국경을 넘었나?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의 증언은 충격적 진실을 드러냅니다. 그가 어떻게 지옥을 뚫고 인생을 바꿨는지 인간 한계와 생존 의미를 보여줍니다. 강철민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등장인물. 강철민 가명 북한군 창고병 23세. 리대성 중대장 현실적 지휘관, 부패를 알지만 침묵. 박병철 상사 식량 횡령하는 부패 간부. 장순희 철민의 누나, 굶주리는 가족. 강도윤 국경 밀수업자 탈출 조력자. 중국 브로커 신뢰할 수 없지만 선택지가 없는 존재. 실존 인물 기반 재구성, 안전을 위해 가명 사용. 일부 굶주림이 일상인 군대. 빈 창고와의 전쟁. 2010년대 초 북한 함경북도 군부대. 강철민은 창고병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첫날 창고 문을 열고 충격받았습니다. 선임이 말했습니다. 여기 뭐 있을 거라고 생각했냐? 여긴 북한이다. 철민의 하루 식사. 아침 옥수수 죽 1그릇. 점심 감자 2개. 저녁 감자 1개, 소금국. 쓰러지는 병사들. 어느 날 아침 점호 한 병사가 쓰러졌습니다. 리대성 중대장이 달려왔습니다. 야, 정신 차려. 하지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진단 영양실조. 의무실로 옮겨라. 조용히. 다른 병사 동요 방지였습니다. 철민은 그날 밤 잠 못 이뤘습니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구나. 부패한 상층부. 어느 날 저녁 철민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박병철 상사가 트럭을 세우고 쌀과 옥수수를 빼냈습니다. 병사들이 굽는 그 식량. 다음 날 장부 확인. 해충 피해로 폐기 거짓이었습니다. 며칠 후 박 상사가 불렀습니다. 너 며칠 전 창고에 있었지? 철민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보지 말아야 할 걸 본 것 같은데? 박 상사가 귓속말했습니다. 말하면 너도 끝이다. 군사재판은 내가 받게 될 거야. 철민은 고개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계속 살 수는 없다.
하지만 어떻게? 가족의 편지. 일주일 후 누나 순이의 편지가 왔습니다. 철민아,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렵다. 어머니는 배급이 끊긴 지 석 달이 넘었고 나도 장마당에서 팔아보지만 우린 더는 버틸 수 없어. 미안하다. 하지만 너라도 살아야 돼. 침묵. 철민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북한군에서 눈물은 약함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나가야 한다. 2부 탈출 결심의 순간. 또 다른 목격. 새벽 3시. 철민은 화장실 가려다 창고 소리를 들었습니다. 박 상사뿐 아니라 대대장까지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건으로 얼마나 남습니까? 최소 5,000달러는 되겠지. 철민은 숨죽였지만 발을 잘못 디뎠습니다. 딱. 누구냐? 철민은 뛰었습니다. 막사로 돌아가 침상에 누워 숨죽였습니다. 군 내부 단속. 다음날 부대 전체 비상. 내부 고발자를 색출한다. 어젯밤 창고 근처 수상한 움직임 포착. 누구든 즉시 보고하라. 보고 안 하면 연대 책임이다. 철민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옆 병사가 속삭였습니다. 너 어젯밤 화장실 갔지? 조심해라. 희생양 만들기. 사흘 후 한 병사가 탈영 시도 혐의로 끌려갔습니다. 철민은 알았습니다. 누명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돌아왔지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말 안 하고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고문 받았대. 보위부에서. 철민은 깨달았습니다. 이번엔 내 차례일 수도. 탈출 준비. 철민은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창고에서 군용지도 한 장 챙겼습니다. 식량도 가방도 없었습니다. 가진 건 군복뿐. 내일 밤이다. 오늘 못 나가면 살아서 나갈 날은 없다. 마지막 편지. 탈출 전날 작은 종이에 글을 적었습니다. 누나가 말했잖아. 너라도 살아야 한다고. 나 살아보려고 해. 미안해, 누나. 그리고 사랑해. 편지를 작게 접어 군복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3부 군부대 빠져나오기. D-데이. 2010년 11월 15일 밤. 영하 5도. 오후 11시 30분. 자정, 철민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군복 입고 군화 신고 최대한 소리 내지 않으며 막사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깨지 않았습니다. 가장 위험한 구간. 부대 밖으로 나가는 방법 3가지. 정문 24시간 보초 2명. 후문 탐조 등과 군견. 배수로 좁고 더럽지만 유일한 길. 철민은 배수로를 선택했습니다. 어른 한 명이 겨우 기어갈 크기. 지금 들어가면 돌아올 수 없다. 긴 침묵. 철민은 배수로 안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지옥 같은 통로. 온통 진흙과 오물이었어요. 숨 쉴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50m를 기어가야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20m쯤에서 위에 발소리. 철민은 숨 멈추고 진흙 속에 얼굴 묻었습니다. 이상 없음. 보초가 지나갔습니다. 30m, 40m. 배수로 밖. 마침내 끝에 도달했습니다. 부대 담장 밖. 온몸 진흙투성이었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나왔다. 진짜 나왔다. 군견의 위협. 500m 떨어진 숲으로 뛰었습니다. 컹컹. 군견이 짖었습니다. 뭐야?
저기 뭔가 있나? 탐조등 쏴봐. 철민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빛이 훑었지만 발견 못했습니다. 진흙과 어둠이 숨겨줬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쥐인가 보지. 철민은 30분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안전해진 후 숲속으로 뛰어갔습니다. 사부 산속 생존 9일. 첫날 밤, 산속 깊은 곳에 숨었습니다. 기온은 영하. 군복 하나로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낙엽을 덮고 떨며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굶주림과의 싸움. 부대 나온 지 12시간. 먹을 게 없었습니다. 나무 껍질을 벗겨 입에 넣고 씹었습니다. 이게 음식인가? 하지만 뱉을 수 없었습니다. 물. 이틀째 산속 계곡 개울을 발견했습니다. 얼음장같이 차가웠지만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수색대. 사흘째 밤. 거기 멈춰. 수색대였습니다. 철민은 큰 바위 뒤에 숨었습니다. 이 근처에 있을 거야. 발자국 확인해. 4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리 저리고 몸 얼어붙었지만 참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다시 온다. 살았다. 체력의 한계. 5째 날 몸은 한계에 달했습니다. 걷다가 쓰러졌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건가? 누나의 편지를 떠올렸습니다. 너라도 살아야 돼. 이를 악물고 일어났습니다. 안 돼. 아직 안 돼. 국경 밀수꾼 강도윤. 6째 날 저녁 국경 근처 마을 도착.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강도윤 30대 중반 험한 인상. 너 탈영병이지? 걱정 마. 나도 밀수업자거든. 여기 혼자 있으면 죽어. 나를 따라와. 국경지대.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저기가 중국이야. 저 강만 건너면 일단 살 수 있어. 하지만 북한군 보초가 24시간 배치. 탐조등이 강을 비췄습니다. 저 탐조등 돌아가는 사이 딱 3분. 3분 안에 건너야 해. 실패하면 총 맞아. 철민은 강을 봤습니다. 폭 약 50m 물살 거셌습니다. 할 수 있겠어? 해야죠.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도강. 9째 날 새벽 3시. 가장 어두운 시간. 지금이야. 뛰어. 철민은 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얼음장같이 차가웠습니다. 팔이 굳고 다리 힘이 빠졌습니다. 조금만 더. 총성. 탁. 물속으로 깊이 잠수했습니다. 총알이 스쳤습니다. 거기 멈춰.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필사적으로 헤엄쳤습니다. 10m, 20m. 손이 땅에 닿았습니다. 중국 땅. 강둑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도윤도 건너오고 있었습니다. 빨리 숨어. 두 사람은 강변 숲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건넜다. 진짜 건넜다. 오부 중국에서의 또 다른 지옥. 안전하지 않은 자유. 여기가 중국이긴 한데 안전한 곳은 아니야. 중국 공안이 탈북자 잡으면 북한으로 보내거든. 한국 가려면 브로커가 필요해. 돈 있어? 한 푼도 없었습니다. 중국 브로커. 조선족 마을에서 중년 남자를 만났습니다. 탈북자구만. 한국 가고 싶어? 돈은 없습니다. 냉소적 웃음.
돈 없으면 못 가지. 아니면 일해. 빚 갚을 때까지. 강제 노동. 식당에서 하루 16시간. 설거지, 청소, 배달. 월급 없이 빚 갚는 거야라는 말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게 자유인가? 발각 위험. 2달째 중국 공안 단속. 탈북자 색출. 철민은 식당 뒤 창고에 숨었습니다. 이 식당에 불법 체류자 있다는 제보가. 공안이 수색했습니다. 주방, 홀, 화장실. 창고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철민은 숨죽였습니다. 여긴 뭡니까? 창고입니다. 공안이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철민은 눈을 감았습니다. 과장님, 다른 곳에서 발견했습니다. 공안이 뛰어나갔습니다. 살았습니다. 교회의 도움.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위험해. 내가 아는 교회가 있어. 조선족 교회. 목사님이 맞이했습니다. 탈북하셨군요. 한국 가고 싶으세요? 철민은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도와주는 사람 같았습니다. 네, 가고 싶습니다. 도와드릴게요.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육부 기적 같은 입국. 동남아 루트. 교회 도움으로 신뢰할 수 있는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동남아 경유에서 한국으로. 중국 라오스 태국 한국. 한 달 후 중국을 떠났습니다. 태국 방콕. 한국 대사관이 있었습니다. 저기 들어가서 탈북자라고 말하세요. 그럼 당신은 한국 사람이 됩니다. 한국 대사관. 떨리는 걸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3개월의 조사. 신원 확인, 탈북 경위, 북한 생활. 매일 질문에 답했습니다. 때로는 같은 질문 반복. 하지만 참았습니다. 끝이 보였으니까요. 한국행 비행기. 2011년 3월 12일. 한국행 비행기에 탔습니다. 창밖으로 구름. 하늘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살았다. 내가 살았다. 옆 탈북자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우리 해냈어요. 2 사람은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7부 현재의 살. 한국 도착. 인천공항.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하나원에서 3개월간 교육. 한국 사회 적응 교육. 적응의 어려움. 한국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말투, 문화가 달랐습니다. 공장, 식당, 배달을 전전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온 게 기적이었으니까요. 가족과의 재회. 2년 후 브로커 통해 누나를 한국으로 데려왔습니다. 인천공항 도착장.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누나 순이가 걸어 나왔습니다. 2 사람은 서로 보자마자 달려가 껴안았습니다. 우리 집 제삿날처럼 울었어요. 하지만 그건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었어요. 현재. 지금 철민은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작은 회사에 다니며 평범한 삶을 삽니다. 때때로 악몽을 꿉니다. 부대로 끌려가는 꿈, 강 건너다 총 맞는 꿈. 하지만 깨어나면 옆에 누나가 있습니다. 따뜻한 집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엔딩 교훈.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한 탈북기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삶이 얼마나 쉽게 억압되고 고통받고 사라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강철민은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배고픔이 아니라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는 절망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유는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니다.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얻고 싶은 가치이며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그 자유를 꿈꾸고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기적은 때때로 아주 작은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